안녕하세요, 뮤트에이십니다. 지난 14일 한화생명 라이프 플러스의 초대를 받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정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본 미슐랭 레스토랑에 신나서 간단하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영상을 찍어봤으니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행사 시작 직전에 도착을 했는데 유튜버들 초대 행사라 장내에 유튜버 분들이 가득했고요. 도착하니 미리 세팅되어 있던 잔에 샴페인을 한 잔 따라주셨습니다. 라벨을 좀 찍어도 되겠냐고 여쭤보니까 정말 친절하게 병을 들어주셔서 편하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 샴페인은 르브른드 누빌 꼬트 블랑쉐로 강한 탄산이 아닌 잔잔하고 섬세한 탄산이 돋보이는 샴페인이었습니다. 테이블에 동석한 유튜버분들과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저는 제 채널 소개를 정직하게 했고요. 먹어볼 코스는 정식당 일반 런치 코스에 맛있는 김밥을 추가한 코스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유튜버분들과 잠시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 곧 에피타이저, 반찬이 나왔습니다. 능이버섯으로 뽑아낸 스프와 감태와 명란을 섞어 올린 뒤 들기름으로 마무리한 두부, 한우 안심 육회를 트러플 소스에 버무려 파마산 치즈를 올린 육회 토스트, 고추장을 발라 구운 장어를 올리고 쌀 부각으로 감싼 비빔밥, 마지막으로 수정과를 젤리화해서 올리고 아래로는 슬라이스한 배, 푸아그라 무스로 채워진 타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능이 스프부터 반식의 방향으로 먹어보라고 말씀해 주셔서 스프부터 맛을 봤는데요. 진하게 우러난 능이 백숙의 국물을 한 국자 떠서 달걀 기름기만 쫙 뺀 것 같은 깔끔하고 깊은 감칠맛의 스프였습니다. 다음 들기름과 명란 감태를 올린 두부는 직접 만든 두부를 사용했다고 들었는데 순두부같이 부드러운 질감의 두부가 명란의 짭짤한 맛을 중화시켜주고 거기에 감태의 감칠맛이 더해져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처음 맛본 두 가지 따뜻한 요리들이 너무 뜨겁지도 미지근하지도 않은 딱 먹기 좋은 적절한 온도여서 다음 나올 음식들의 기대감을 높이는데요. 트러플 소스에 버무린 한우 육회가 올라간 토스트를 먹어보면 트러플의 향이 제일 먼저 느껴지고 안심의 부드러운 식감과 브리오슈빵의 폭신한 식감이 잘 어울렸습니다. 다음 고추장을 발라 구운 장어를 올리고 쌀 부각으로 감싼 비빔밥은 장어는 부드럽게 조리가 됐는데 여기에 쌀 부각의 바삭한 식감이 대조적이고 안에 들어있는 비빔밥에도 아삭한 피클이 들어가 있어서 바삭함과 부드러운 식감이 번갈아 가면서 느껴지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마지막 수정과 타르트 역시 식감이 다채로웠는데요. 부드러운 수정과 젤리로 시작해서 밑에 사각사각한 배, 그 아래 푸아그라 무스, 맨 아래에 바삭한 타르트 쉘까지 여러가지 맛과 식감을 동원해 지루하지 않게 구성을 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한식의 기본 구성인 국, 반찬, 주식을 한 디시에 압축해 순서에 맞춰 맛볼 수 있도록 하므로 에피타이저부터 작은 코스로 즐길 수 있게 만든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원래 그런 거겠지만 저 같은 파인다이닝 초보들은 먹는 시간은 순식간이고 다음 디시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죠. 금세 접시를 비우고 동석한 분들과 잠시 얘기를 나누니 다음 코스 캐비어가 나왔습니다. 훈연한 생선 뼈를 이용해 맑게 뽑아낸 육수와 동치미 국물을 섞어 소스를 만들고 그 위에 식감을 살려줄 오이, 하루 숙성한 전갱이를 올린 뒤 마지막으로 캐비어를 올려 마무리한 요리입니다. 한 번에 떠서 맛보면 된다고 하셔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숟가락에 올려서 한 번에 먹어봤습니다. 동치미의 새콤한 맛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 뒤로 생선 뼈 육수의 진한 감칠맛, 캐비어의 짠맛에 오이의 아삭한 식감과 숙성회의 부드러운 식감이 차례로 느껴집니다. 확실히 식감에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여기에 오이가 없었으면 식감이 상대적으로 화로회보다 부드러운 숙성회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조로운 느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이를 넣어서 포인트를 준 게 식감에 전환을 주면서 재미있었고요. 특히 오이 냉국으로 단련된 한국인에게 신맛이랑 잘 어울리는 아삭한 채소로 오이만한 게 없겠죠. 이 소스까지 싹싹 긁어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잠시 후 세 번째 코스 서빙 전에 이 커틀러리를 바꿔주시는데 바꿔주실 때마다 이렇게 받침을 닦아주시더라고요. 내가 미슐랭 레스토랑에 왔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뒤이어 세 번째 코스 전복이 나왔습니다. 압력밥솥에 1시간 찐 다음 수채 구워서 훈연향을 입힌 완도산 전복 밑에 백김치를 깔았고 가운데 초록색 방아오일 위에 베르블랑 소스와 레몬 제스트를 올린 요리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시간 동안 쪄서 아주 부드러워졌을 전복의 식감을 아삭한 백김치로 받쳐주는 게 보였습니다. 한번 썰어보면 예상했던 대로 전혀 힘들이지 않고 칼질을 해도 전복이 깔끔하게 썰릴 정도로 부드럽게 조리가 되었고요. 가운데 소스와 함께 먹어보면 역시 맛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산에서 몇 년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할머니가 방아전을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위쪽으로 올라오고 나서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어릴 적 기억이 밀려드는 향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익숙하지 않은 향이라 그닥 즐겨 썼던 기억은 없는데 다 크고 나서 먹어보니까 참 향긋했습니다. 개인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방아향을 베르블랑 소스에 버터와 레몬 제스트로 좀 중화시키려고 하시지 않았을까 망상도 해보고요. 백김치는 말랑한 전복의 식감을 받쳐줄 수 있게 씹는 맛이 있는 줄기 부분을 밑에 깔아주셨고요. 세 번째 디시 역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식당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맛있는 김밥이 나왔습니다. 원래 런치에는 제공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오늘은 주최 측에서 따로 주문을 했다고 들었고요. 맛있는 김밥이야 워낙 유명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바삭하게 튀긴 김부각에 트러플과 한우 안심 불고기가 들어간 밥으로 채운 김밥을 옆에 있는 트러플 아이올리 소스에 찍어 먹는 김밥이라는 이름에서 오는 느낌과 상반되는 호화스러운 음식입니다. 손으로 잡고 소스에 찍은 뒤 먹으면 된다고 해서 먹어보니 확실히 맛있습니다. 이름이랑 생김새가 김밥이라 저 같은 한국 사람에게는 김밥이 28,000원? 이겠지만 김밥이 생소한 외국인에게는 프라이드 노리로 감싼 비프 텐더로인과 트러플이 들어간 라이스 롤? 하면 $20 정도는 그래도 비싸 보이긴 하네요. 맛이야 뭐 다른 데서 먹어본 적 없는 제 미식 경험의 바운더리를 넓혀주는 맛이었고요. 바삭하고 꼬들꼬들하고 달고 짜고의 모든 맛이 딱 적절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이 좀 들어가고 나니까 슬슬 배가 불러졌는데 곧이어 다음 디시 옥돔이 나왔습니다. 찐 제주 옥돔에 말린 뱅어포를 찹쌀풀을 이용해 부친 뒤 다시 한번 팬에 조리해서 식감을 살리고 그 아래 보리밥, 멜젓을 이용한 살사, 갓김치, 튀김 멸치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 테이블에서 멸치 육수를 부어주시는데 이게 미리 부어서 나오는 거랑 눈앞에서 해주시는 거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국물부터 한입 해보면 어쩐지 익숙한 미역국의 맛이 나고요. 밑에 깔린 보리밥과 국물을 같이 먹어보면 미역국에 보리밥 말아 먹는 맛이 납니다. 뱅어포를 부친 옥돔을 잘라서 다 같이 먹어보면 어렸을 때 미역국에 밥 말아서 한 숟가락 뜨면 옆에서 할머니가 생선 먹으라고 살을 발라서 숟가락 위에 올려주셨는데 딱 그 맛입니다. 저조차도 잊고 있었던 어렸을 때 기억이 나서 동석한 분들께 웃으며 그 맛이 난다고 얘기했더니 다들 공감해 주셨고요. 여기도 바삭한 뱅어포와 아삭한 갓김치가 중간중간 씹히면서 부드러운 식감 사이사이에 재미를 줬습니다. 1박 2일 부산 여행 가서 돼지국밥만 3끼 먹었던 진성 국밥충인 저에게 국에 밥이 들어갔다? 이건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었고요. 김밥이랑 국밥을 연달아서 먹으니 이제 상당히 두둑해졌는데 이어서 메인인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한우 안심을 브라운 버터를 발라서 구웠고 사이드로 유자향을 입힌 깻잎과 동치미를 겹겹이 쌓은 겹김치, 오이지, 갓김치를 이용한 쌈밥, 콜라비로 만든 깍두기, 단귀 장아찌가 나왔습니다. 칼이 특이하게 생겨서 어디가 칼날 부분인지 헷갈려 서버분께 물어보는 촌티 모먼트 있었고요. 칼을 똑바로 잡고 스테이크를 썰어서 한입 해보면 한우 안심 스테이크인데 맛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씹을 필요도 없이 부드럽게 녹는 듯한 식감이 일품이었고요. 사이드에 나온 여러가지 한입거리도 스테이크랑 잘 어울렸는데 특히 이 유자향 겹김치가 스테이크 먹는 중간중간 입가심용으로 아주 훌륭했습니다. 스테이크야 뭐 더 말해 뭐합니까? 너무 맛있었고요. 스테이크 접시를 비우고 나니까 이제 정말 배가 꽤 부른데요. 한국 사람이라면 고기 후 면은 국룰이죠. 마지막 식사 코스로 잣국수가 나왔습니다. 감태 퓨레로 비빈 감태면에 실제 감태를 올렸고 갑형 잣을 곱게 갈아 넣은 한우 양지 육수가 같이 나왔습니다. 반찬으로 무김치와 백김치를 준비해 주셨고요. 콩국수처럼 잣 육수를 감태면에 부어서 잘 섞은 다음에 먹는 요리인데 면을 잘 풀어서 육수를 충분히 섞은 뒤 한입 해보면 진짜 이 국수가 대박입니다. 스테이크까지 먹어서 배가 부르니까 어지간해선 맛있다고 못 느낄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잣국수는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잣 육수랑 감칠맛 폭탄 감태면이 정말 잘 어울리고요. 콩국수 싫어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 이 잣국수는 호불호가 없겠다 싶게 그냥 직관적으로 맛있었습니다. 식사 코스를 마무리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어서 디저트가 나오는데 메밀차와 막걸리 만들고 남은 술지개미를 끓여서 알코올과 발효치를 날리고 만든 소르베와 오렌지입니다. 막걸리 향이 살짝 나는 상큼한 소르베였고요. 이쯤 되니까 배가 너무 불러서 더 이상 뭘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단 게 들어가니까 또 먹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디저트까지 나왔으면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디저트가 또 나오는데요. 제주도를 플레이트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돌하르방이 나왔습니다.
돌하르방 모양의 감귤잼으로 안을 채운 피스타치오 무스 케이크와 왼쪽에 제주 감귤 아이스크림, 오른쪽에 현무암을 표현한 흑임자 스폰지 케이크 아래로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깔려 있습니다. 이 돌하르방은 보기엔 너무 이뻤는데 맛 자체는 그렇게 특별할 거 없는 아이스크림이랑 케이크였고요. 이 메밀차를 왜 주시나 했더니 이게 너무 달면 차랑 같이 먹으라고 주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주신 고구마 모양 디저트도 있었는데 이건 안에 떡이 들어가 있어서 안 그래도 배가 부른 상태인데 떡이 또 들어가니까 좀 헤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디저트를 끝으로 장장 3시간에 걸친 점심 식사가 끝이 났고요. 태어나서 처음 가본 미슐랭 레스토랑 경험이었는데 역시 괜히 미슐랭 레스토랑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혼자 와서 먹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가족, 연인, 친구랑 같이 와서 꼭 한번 함께 경험해보고 싶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들르셔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 즐거운 시간 나눠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